1980년대 미국 뉴욕 지하철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였고 강력범죄만 1년에 15,0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범죄는 75%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결은 사소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무임승차자를 수갑을 채워둔 채 세워뒀고 험악한 분위기의 낙서도 지웠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깨진 유리창도 알고 보면 큰 균열의 징후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이 깨진 유리창부터 손봐야 한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등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올까? 국민의 눈과 귀가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마저도 중단됐던 그날,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도 공무원에게 무단외출 금지 등 엄격한 복무 자세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적인 슬픔에 공감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 공무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등교했던 조금 전 5시부터 잠수 수색이 진행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50명 등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개인 진도 해상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후 4시 50분. 본격적인 수중 작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주시 김모 과장은 시청을 나섰습니다. 시청 맞은편 한 모텔 근처에 이른 김 과장.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이모 씨로 김 과장의 내연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천의 한 커피숍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30분 뒤에 6시 30분에 다시 한번 이제 안행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안전행정부가 한창 대국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을 오후 6시 무렵에서야 김 과장은 돌아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추가 생존자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지만 세월호 전체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고 인양을 위한 크레인도 도착했습니다. 18일, 김 과장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김 과장은 내연녀와 진주에서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김해 한 아울렛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오로지 아이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느낍니다. 국민적인 아픔을 오히려 사적인 기회로 활용했던 김 과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저버렸습니다. 4월 21일 6시 50분 인적이 드문 진주의 한 교회 주차장. 김 과장은 이곳에서 이창희 당시 시장 선거 예비 후보 측 인사를 만나 채용 계획 등 진주시 내부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는 선거 기간 내내 진주에서 이어졌습니다. 진주 지역 주정차 단속 차량입니다. 진주시의 월 평균 주정차 단속 실적은 180건. 그런데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는 단 한 대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단속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셨고요. 네. 근데 수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키는 데는 다 했습니다. 진주시 모 국장이 시킨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속은 하지 말고 홍보 위주로 업무를 전환하라는 것. 직원들은 1차 단속 10분 뒤 하는 2차 단속은 피하는 방법으로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철 민원이 생기면 진주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은 물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업무 처리였습니다. 현 진주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인한 만큼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하여 선거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인 재난을 틈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 직무가 정지된 전임 시장에게 줄을 서 시청 내부 문건을 전달하는 일. 앞서 보신 이 과장 또 김 국장의 사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공무원법 또 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무척 엄격한 근무 자세를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성실 또 부패는 정부 시스템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의 행위는 상당히 국민의 여러 가지 행태, 국가의 여러 가지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리고 그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을 도리어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강력범죄를 잡기 위해 오히려 사소한 범죄부터 접근했던 미국 뉴욕시 사례처럼 사소한 부정부터 제대로 잡아 더 큰 부패를 막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엄격하고도 엄중한 공무원법의 뜻일 겁니다. 그러나 경남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깨진 유리창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 있는 작은 조명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11건이나 수주했습니다. 10여 곳 남짓한 지역업체가 받은 물량의 60%, 9천만 원 정도의 물량이 이 업체로 몰린 겁니다. 60%가 왔는지 뭐 10%가 왔는지 그건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못 잡겠네요. 비결은 업체 사장 박모 씨의 남편 김모 씨의 로비였습니다. 남편 김 씨는 물품 조달을 담당했던 군 소속의 공무원. 김 씨는 부인의 업체가 납품권을 따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반복했습니다. 그까지 생각을 잘못하고 그래서 제가 죄를 짓다. 이번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배우자 또 배우자의 친척이 관련된 직무를 피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동료들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 청탁의 검은 고리가 완성됐고 지역업체들은 공정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모든 위협이라는 게 사실 아시는 분들 좀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시고 있고 이런 조금 말하기 쉽고 위협하기도 안 쉽겠습니다. 공무원 박모 씨. 박 씨는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를 금지했던 안행부와 경상남도 지침을 어기고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박 씨는 깊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시골 사건은 전 국민이 가슴 아파서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박 씨와 다른 생각을 가진 공무원도 있습니다. 창녕군 공무원 5명은 나눔회라는 골프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안행부 복무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도 라운딩이 이어졌다는 것. 경북 청도, 경남 사천을 오가며 주말마다 골프를 즐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임의 성격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다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는 지역 건설업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안행부가 총무로 지목했던 공무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운동 동호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직업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수가 없지요. 공무원 아닌 5분들의 직업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창녕군 역시 안행부의 감찰 결과는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징계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라 생각할 때 안행부는 실적주의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담당자가 와서 실적 올려야 되는데 골프를 금지한 국민 애도 기간에 복무 규정을 어기고 직무 관련자와 1인당 20만 원 정도의 골프를 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공무원.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어떤 입장일까? 안전행정부가 진주시와 창녕군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경상남도에 통보했던 건 지난 7월 말과 8월 말. 경상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지난 12일에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행부가 결과를 통보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일단 받고 나서 지난 이제 한 달 이내에 조사를 마쳐가지고 그 뒤에 이제 징계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출장을 갔다 오고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장 갔다 와서 이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비위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경상남도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 내용을 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20명이 주의 조치를 받고 12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공개된 감사 결과는 6장이 전부입니다. 세금이 허투루 사용된 사업이 뭔지 내용만 봐선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결과 원본을 공개하고 있는 감사원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시각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보라도 공개해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잘못을 좀 저지르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약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좀 빨리 하시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더 큰 부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전국 자치단체 청렴도 조사 결과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외부기관이 평가한 청렴도는 3등급, 또 민원인이 보는 청렴도 역시 3등급이었지만 경상남도 공무원 자체 평가 결과는 2등급이었다는 것. 경상남도의 낮은 청렴도에 대한 외부의 싸늘한 시선을 정작 경상남도 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비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 내부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의 신뢰를 우리가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출발점 자체가 공직들의 비리를 감소시키고 공직자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통해서 공직자의 생활 태도를 가지는 생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밤 7시 창원대 4학년 이설 씨는 학교가 마련해준 고시원에서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될 정도로 일과는 빡빡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폰으로 스터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침에 기상 스터디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이 같은 생활이 이어진 지도 어느덧 만 2년. 공무원에 합격할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원칙도 확실합니다. 내가 한번 잘못 생각했다가 그 사람한테는 딱 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받는 사람은 또 분명히 생기니까요. 전국 12만 7천 명의 꿈의 직업, 공무원.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엔 너무 쉽게 본분을 잊곤 합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관련 업자들과의 골프 약속, 또 지인의 청탁에 응하는 것을
더 큰 부정부패에 대한 징후는 아닐까. 청렴도가 낮은 경남 공무원 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